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조선주들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두 자릿수 급등까지도 연출됐었는데요. 시장에서 이들이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선업들의 일단은 수주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송동현 대표님하고 배당주 이야기했고요. 아, 그렇죠. 오늘은 또 조선주예요. 다양한 얘기를 하네요.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송동현 대표님의 투자 성향하고는 좀 다르게 무거운 종목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조선 업종들은 일단 종목 수가 많지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다수 그 대형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물론 일단은 뭐 제 성향하고는 그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도 좀 잘 상승을 해주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송동현 대표님이 조선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고 하셨는데 조선주들은 그래요. 상승할 때 무언가 투심이 붙다거나 트렌드가 된다기보다는 뚜렷한 지표가 나왔을 때, 수주가 나왔을 때, 공시가 나왔을 때 두각을 더 보여주거든요. 최근 이 주요 기업들의 수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럼? 네, 사실 이제 수주를 해서 오르는 것보다는 이제 수주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관련된 지표가 좋아져야만 본격적으로 이 경기 민감 업종들이 이제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최근 들어 조선주가 왜 주목을 받고 있냐? 당연히 이제 수주도 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요한 또 지표가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수주 상황만 일단 좀 살펴보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중동 지역으로부터 석유, 화학, 운반선 4척을 3,800억 정도 규모의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현대중공업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죠. 주식으로는 한국조선해양이고요. 회사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오세아니아 지역의 LNG 운반선 한 척을 또 2,300억 규모의 또 수주를 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삼성중공업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이제 버뮤다 지역 선사로부터 약 9천억 정도의 이 LNG 운반선 4척을 현재 좀 수주를 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조선주에 대해서 현저한 저평가라는 코멘트를 하던데 동의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조선주와 현재 조선주가 뭐가 다르냐? 과거는 사실 이제 건설주처럼 너무 이 저가 수주,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 저가 수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수주가 많았는데, 최근의 흐름들은 좀 다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은 상반기에 선박 수주량은 7년 만에 현재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누적 수주량 역시 2,400 CGT, 컴펜세이트 그로스 토네이지라고 하는데 표준 환산 톤수로 이제 계산했을 때 그런 얘기고요. 2,400만 CGT 대비를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9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수주량뿐만이 아니고 바로 이 조선에서 가장 이 새로운 가격을 받아내는데 중요한 이 신조선가라고 있거든요. 이 신조선가가 이 동반 상승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운임비가 해운 지수가 동반 상승해주면서 이 신조선가 역시도 같이 올라주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 역시도 거의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해줌으로써 조선주의 이 실적에 대한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조선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목을 받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도 이전보다 변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런데 FM 가이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주요 조선업들은 올해 영업이익에 큰 폭의 적자가 기록된다,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조선업종이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언제쯤 반영이 되고, 그리고 조선의 제조 프로세스라든지 그 제조 과정에 대한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해야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선박을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일단 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조를 하고 인도까지 보통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을 건조를 완료한 이후에 인도가 될 때 약 선박 대금의 절반 정도를 돈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주기적으로 조금씩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나온 실적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습니까? 2021년이잖아요. 2019년도에
수주받은 선박들에 대한 인도에 대한 실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다수 적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어떤 현재의 상승분은 2023년도 실적, 즉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수주의 질이 개선되고 있고 또 수주가 계속되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을 2023년까지 봤을 때 굉장히 수주의 질이 좋고 실적이 또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경제 방송에서도 조선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질 수 없죠. 저희의 더 그렇습니까? 알찬 이야기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끌어모아야겠죠. 조선업 하면 또 대표적인 기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상승폭이 유독 컸던 삼성중공업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중에 11% 넘게 상승했고요. 저는 오늘 수급을 보고 외국인이 많이 사서 좀 올랐네라고 보다가 놀란 게 최근 10월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샀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에 HMM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이 무거운 종목에 한 번 가면은 크게 또 오를 수 있다는 거 봐서 그런지 네. 많이들 조선해운주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삼성중공업은 어때요? 삼성중공업이 다른 조선에 비해서 수급적인 이슈가 많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와주면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무상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실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서 또 유상증자로 1조 2천억 규모의 지금 실탄을 확보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특히 또 가격에 대한 단가 자체도 10,000원 이하잖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상증자 1조 2천억 정도의 규모도 뭐 증권사들이 다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8개 증권사들이 현재 주관사 그리고 인수사로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현재 이 실권주를 최대 주주를 배정하고 나머지 실권주 자체도 이 증권사가 다 인수를 해가는 등 그래서 이 청약 대금을 전부 다 납입을 이제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납입을 다 됐다는 상황에서 보고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또 삼성중공업이 수주까지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성 그런 일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권주가 발생을 했을 시에 증권사가 실권주 전량을 인수하는 이 잔액 인수 계약을 또 체결했다라는 그런 이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이 납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없어진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삼성중공업의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업황이 워낙 지금 수주 호조와 함께 더불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성과 상승이라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됨에 따라서 현재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최근 삼성중공업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은 LNG 재액화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이슈가 이게 맞나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뭐 이 이슈는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개발적인 이슈인데 어쨌든 기술력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재액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LNG선이 현재 친환경 선박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제 재액화 시스템은 이 기화라는 게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이 기화로 발생하는 할 때는 열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재액화 시스템이라는 거죠. 다시 액화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재액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한마디로 배의 효율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액화 시스템 선박은 장영실상을 수상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증받은 현재 기술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LNG선, 특히 친환경 선박이 현재 중요한 가운데 이런 기술까지 개발됐으니 아무래도 선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이 기술이 주목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바람을 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신조선가도 보고 또 여기 LNG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LNG선 관련해서 연초에 좀 뜨겁게 오르다가 지금 좀 잠잠한 것 같은데 이 조선업계에서도 친환경 바람이 분다면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봐야 될지 우리는 키워드를 무엇으로 잡아야 될까요?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LNG선이 가장 이제 특화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 조선 역시도 상당한 양의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해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조선 쪽에서의 이 탄소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LNG선이 나옴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없애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네. 이 LNG선에 대한 이제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LNG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3사 역시도 이 LNG선에 대한 그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LNG선에 관련된 또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제 HSD 엔진 같은 경우도 뭐 친환경 디지털 선박 기술 협약을 삼성중공업가 할 정도로 계속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LNG선이 향후에도 계속 좋아질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매력이 있어서 다른 글로벌 업계들이 중국 조선사와 계약을 맺어봤는데 맺어보니 무언가 만든 게 시원치 않고 또 여기에 LNG선으로 가면서 더 기술력이 필요해서 이제는 중국보다는 우리 조선사들과 손을 잡을 확률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뜻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가격 경쟁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가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거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기술력이 아주 높게 중요한 LNG선 같은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글로벌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이 한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공급망을 공급할 수 있는 주요 공장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기술력과 그다음에 효율적인 생산 공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이 주목을 받으면서 조선 역시도 중국 그런 가격보다는 좋은 선박을 사자, 좋은 제품을 고르자 이런 인식이 이제 계속 널리 퍼지면서 중국보다는 이제 한국에 대한 선박 기술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기술 이런 부분들이 더 주목을 받으면서 저 역시 이제 앵커님 생각과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채팅방에 LNG선은 대우조선이 잘하지라고 올려주신 분도 있고요. 삼성중공업 물려있던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그럼 이제 삼성중공업으로 갈아타 볼까요? 라고도 글 올려주셨는데 오늘 이런 조선주 안에서 송도현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삼성중공업은 아니에요. 조금 좀 다른 종목을 갖고 왔어요. 다른 종목. 조선과 연관이 돼 있으면서도 네. 좀 다른 모멘텀도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왜냐하면 또 기존에 너무 알고 있는 종목들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종목도 좀 공부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섹터 내에 또 속한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 이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싶습니다.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스테인리스 본강을 이제 전달받아서 선박이나 기계 이런 등등의 이런 산업군에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스테인리스 후판 산업에도 진출을 하면서 이에 따른 이 수요가 경기 민감 업종들 수요가 갑자기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티플렉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티플렉스가 지금 어제도 26% 이상의 상승이 나온 게 바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바닥권 구간에서 거래량이 막 터졌고 이제서야 저는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지금 구간에서 좀 들어가셔도 저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격 밴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뭐 티타늄이나 니켈 합금 사업에도 진출해서 이 전기차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여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도 계속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원료 부족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충분히 또 개선될 수 있다라는 또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바로 원전 이슈죠. 원전에도 이 밸브를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티플렉스가. 그래서 이제 기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다시 올라가면서 뭐 SMR이라든지 소형 원전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또 밸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서도 또 실적이 개선되는 등 지금 그러니까 어제 올라간 이유가 이 조선이라든지 경기 민감 업종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원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총도 지금 1,100억밖에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지표상도 나쁘지 않은 그런 회사라서 좀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가격에서 좀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매도 가격은요 5,300원 1차 매도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인리스 본강을 조달받아 선박과 기계 등에 공급합니다. 조선주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T플렉스 목표 주가 5,300원, 손절 가격은 4,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송대현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